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공인중개사의 땅사고TV 임동성입니다. 보통 지금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한 번 더 올릴 것 같고요. 선거 전에 한 번 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 치솟는 금리, 과거의 인상기, 집값 어땠나 한번 봐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 움직임이 있고요. 집값 등 금융 불균형이 잡아야 되고요. 최근에 금리 인상, 집값 하락. 금리 인상이 되면 무조건 집값 하락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금리 인상이 되면 집값 하락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100%막 금리 인상하면 집값이 하락한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아니다. 왜 그러냐면은 금리 인상이 보시면은 경제가 더 이렇게 발전될 거라고 봐지면 선행해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 발전이 더 이루어진다고 보면 금리 인상보다 더 많다고 보면 지금 하는 총재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값 하락과는 이제 무관할 수도 있겠는데 그러나 대출을 많이 한 사람은 부담은 여전하다. 더 증가되고 걱정이 되실 것 같다. 집값 안정화 공급량 늘려야 집값 상황 등 불균형 현상 오랫동안 지속됐고 이에 대응해 감독당국에서는 금리 기준 인상 등 거시 정책성 정책을 강화하고 최근 이런 규제를 좀 더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고요. 거시 건전성 정책에 대해 통화 정책이 정상화하면 금융 불균형 완화 효과에 뚜렷해질 거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25일 온라인으로 연기자 간담회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집값 상승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느냐 취재진의 질문에 한 답변이고요. 하나는 금융통화위원회 같은 날 0.75였던 기준금리를 1%로 인상했고요. 8월 0.50에서 0.75로 올린 데 이어 3개월치 재차 인상입니다. 2020년 3월 시작된 제로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고요. 한은은 지난 기준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어뒀고요. 한국 경제가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고 물가 상승률이 상당 기간 안정 목표치 2%를 상회한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금통위는 금융 안정에 중점을 둔 통화 정책을 운용했다는 계획이고요. 이 총재도 같은 입장이고요. 그는 성장세와 물가 흐름 등 여러 지표를 종합해보면 1%대 기준금리가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라며 가계대출이 줄었다고 하지만 유동성은 풍부하다. 현재는 실물 경제를 제약하지 않는 수준이라고 말했고요. 코로나19 위기에 급격히 낮춘 기준금리 정상화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이 총재가 금통위는 기준금리 인상 배경으로 경기 회복세와 물가를 꼽았지만 집값 안정화 또는 주요한 키워드입니다. 대출 제한과 부동산세 인상으로 효과를 보지 못하자 금리에 손을 뻗는 모양새고요. 한은은 9월 보고서를 통해 기준금리 0.25 상승 시 집값 상승률이 0.25 둔화된다고 밝힌 바 있고요.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거래를 활성화해 경기에 불을 지피겠다며 담보 인정 비율, LTV 완화 등 공격적인 대책을 펼쳤지만 집값 상승률은 저조했습니다. 마이너스였던 집값 상승률이 2020년에서 2014년 플러스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지만 2015년 5% 안팎으로 오르는 데 그쳤고요. EU 기준금리는 2017년 11월 1.5에서 2018년 11월 1.75로 인상됐는데 이 기간 집값 상승률은 오히려 10%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준금리가 다시 인하 2019년 7월에서 1.5에서 10월에는 1.25, 2023년 3월에 0.75할 때 잠깐 저조하던 상승률은 2018년 중반부터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현재 집값 상승 랠리 시작입니다. 2012년에서 16년 기준금리 인하가 2016년에서 18년 소폭 인상기, 2018년에서 2020년 재인하기를 두고 보면 집값과 금리의 변화가 움직임을 모습에 가깝습니다.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내려가고 인상하면 올라가 기존 공식과 반대로 작용한 사입니다. 즉 기준금리 인상이 집값 하락은 아니라는 거고 기준금리 인하가 집값 상승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진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기준금리가 집값을 좌우하는 절대 요소가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 설명입니다. 익명을 요구하는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기준금리보다 집값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공급량이라면서 양질의 주택이라고 부를 수 있는 서울시내 주요 입지 신축 아파트가 얼마나 공급되느냐 또 이를 얼마나 원활하게 사고 팔 수 있느냐에 따라 집값이 좌우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2012년에서 16년 기준금리 인하기에 집값 상승률이 조절됐던 것은 서울 은평구 은평뉴타운 등지에서 신축 아파트가 대규모 공급된 데다가 대출받기도 원활했기 때문이라며 공급을 틀어막은 채 금리만 올릴 경우 집값은 못 찾고 가계의 가처분 소득만 줄이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셋을통 세상에 쓸모없는 통계는 없다는 일념으로 통계에서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내는 쉽게 풀어자고 합니다. 뭐 이렇게 셋을통이라고 뭐 있네요. 결국은 지금 이제 뭐 하는 총재는 이게 지금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경제가 너무 또 뭐 대기업은 호황 국면으로 가고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은 망하는 국면으로 가고 그래서 금리를 올리면 제가 봤을 때는 무슨 문제가 발생되냐면 대기업들 지금 현재 돈이 많이 풀렸고 코로나 때문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해소하고 경기가 대기업은 호황으로 가서 그거 해소하려고 하고 여기에 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래서 한원의 입장도 뭐 이해가 되죠. 근데 지금 이제 봐보시면 연끌했던 사람들이나 굉장히 좀 뭐 이렇게 좀 위험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그 자영업자들, 그다음에 소기업들은 도산에 갈 수 있는 그 자생력이 없는 그런 업체들 좀 그런 위험성도 좀 다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금리 향후에 내년에 한번 또 선거하고 좀 들려서 아마 선거 후에 올리는 것보다는 선거 전에 한 번 더 올려볼 것 같다라는 그런 것도 뭐 관측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한원이라고 하는 게 뭐 이제 외부적으로는 뭐 독립됐다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어디든지 중앙정부의 입김에 은행은 중앙은행은 뭐 독립적으로 행할 수가 없어요. 그건 역사적으로 증명된 거고요. 그래서 아마 선거 대선에 영향을 받기 위해서 한 차례 더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이상 치솟는 금리, 과거 인상계 집값 어땠나 관련된 소식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직이고요. 카페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가 토지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삼성화재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가 통해서 임대차 매매하신 다음에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중개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삼성화재의 그 의료실비,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화재 보험, 적금, 치아 보험, 연금 보험, 상해 보험, 통합보험, 자녀보험, 간병보험, 당뇨보험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 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